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구에서 정책자금 총괄 업무를 하고 있는 장유준 과장입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979년에 저희 최초 설립되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메인 사업으로 하는 그런 지원 기관입니다. 저희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 경제의 주역을 육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정책자금, 해외 마케팅, 인력 양성, 기술 지원에 이제 중점을 줘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포커싱을 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 안내입니다. 크게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와 그리고 세부 자금별 지원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목적입니다. 정책자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금융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 초기 기업에 중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 파급 효과와 고용 흡수력이 높은 혁신 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에 이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뭐 선언적으로 그칠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종류를 지금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이런 식으로 좀 쪼개가지고 저희가 정책자금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 자체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이런 중소기업이 조금 더 지원을 받기 유리한 구조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책자금은 이제 장기 대출, 저리 대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담보보다는 저희가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 신용 대출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지고 아무래도 저희 지방 쪽에 예산 배분을 좀 더 해놨습니다. 6대 4의 비율로 이제 그렇게 예산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융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일부 또 지원이 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어떤 중소기업 그 정책자금 공고문을 보시면 그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오늘 요 설명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맨 왼쪽에 보시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투용자 복합금융, 신시장 진출지원자금, 신성장 기반자금, 제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 안전자금 이렇게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5조 600억 원 정도 그렇게 되고요. 이건 이제 최초요 2022년도 시작할 때 이제 본 예산이라고 하죠. 최초 예산이 5조 600억 원 되는 거고, 이후에 또 어떤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또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정책자금은 크게 6가지로 구성이 된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입니다.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밑에 표에 보시는 대로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이제 그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정책자금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1사분기 같은 경우에는 2.15%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이제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되고요. 1분기 금리가 2.15%인데 이게 A그룹, B그룹, C그룹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조금 바뀌고, 그리고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바뀌는데, 신용대출이건 담보대출이건 뭐 어쨌든 저쨌든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크게 이제 금리의 범위는 1% 중반에서 뭐 2% 후반, 3% 넘어가는 경우 잘 못 봤습니다. 4%는 없고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금리가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책자금 지원 절차입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중진공 그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정책자금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온라인으로 신청 예약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개인 또 그 업체에서 자가 진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세금 체납이 있는지, 우리의 기업이 뭐 어떤 제조업인지 유통업인지 뭐 그런 것들 체크를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이제 중진공에 있는 담당자가 어떤 사전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코로나가 한창 유행을 하다 보니까 주로 상담도 비대면으로 이제 주로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상담을 해서 어떤 저희가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면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기회를 드리고요. 그렇게 되시면 우리 기업에서는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융자 신청을 하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업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5번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거는 기업 평가.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기업 진단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이제 기업 간단하게 약식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또 어떤 그 간단한 컨설팅, 약식 컨설팅 위주의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단에 대해서는 그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융자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 융자 결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대출 승인이 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이 난다면 이제 그 대출을 중진공을 통해서 직접 대출을 할 수 있고 은행을 통해서 대리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출이라고 하면 중진공이 마치 은행이 되어서 저희가 직접 그 대출을 해드립니다. 그게 직접 대출이고요. 대리 대출이라고 하면 은행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대출이 일어나는데 그 뭐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아마 아파트 구입하실 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는 저희 중진공이 하는 거고 최종 대출은 이제 시중은행이 합니다.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방식이 대리대출이고 주로 대리대출은 어떤 공장 매입이라든지 건축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그 이제 건저당 설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리대출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 예약, 사전 상담, 온라인 신청 순으로 된다. 예, 이 부분을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제한 기업입니다. 저희가 1번에서부터 15번까지인데 뭐 휴폐업 중인 기업 당연히 안 되시고 또 이게 어떤 재원이 자체가 어떤 세금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세금 체납이라든지 어떤 금융질서 문란 뭐 또 그런 부분은 안 되시고요. 그리고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일부 안 되는 그 신청이 안 되시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도 기본적으로 해당이 안 되신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또 일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번에서 15번까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15번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인데 요거는 거의 대부분 운전자금에 대해 가지고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정책자금이란 자체가 어떤 그 장기 저리의 혜택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동일 기업의 집중 지원을 방지하고자 그 최근 5년간 정책자금을 3번까지만 받고 4번째부터는 안 된다는 그런 그 제한을 좀 걸어놨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 집행 방식입니다. 아까 그 진단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앞서 이제 온라인 뭐 자가진단, 사전상담 신청 그런 부분은 다 동일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단순하게 어쨌든 이게 저희도 대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단순 심사에서 그치지 않고 심사를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툴을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약식 진단 그러니까 뭐 표준 진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종합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약식으로 하느냐 표준으로 하느냐 뭐 그런 차이인데 기업에서 제출하시는 그 재무제표 그걸 바탕으로 재무 분석을 하고 그리고 외부 환경, 핵심 연장, 기업 애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진 툴로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그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주고요. 뭐 컨설팅처럼 뭐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약식으로 그렇게 그래도 간단하게 가이드라인 정도 그렇게 이제 해결책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책 자금이라든지 수출 마케팅, 컨설팅 인력 등 이제 다양한 저희가 또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 지원이라고 합니다. 정책 사업까지 그렇게 연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제3당, 제3자 부당개입 금지 관련입니다. 특히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그냥 우리 기업이 그냥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소위 말하는 브로커가 끼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신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을 하고 그리고 중진공 직원에게 잘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대출까지 성공을 시켜주겠다. 그에 대한 보수를 달라. 그런 내용인데 지금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전부 다 이제 페널티가 되는 내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정책 자금이 필요하시면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바로
그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제 뭐 예, 페널티가 있죠.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그 앞서서 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입니다. 사실 이제 요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그 개념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책 자금은 이제 직접 대출이 있고 이제 간접 대출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시설 자금이 있고 운전 자금이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는요. 사실 뭐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이든 뭐 신시장 진출 자금이든 뭐 뒤쪽에 정책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찌든 저쨌든 그 고객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그 내가 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운전 자금이 필요한지 시설 자금이 필요한지 사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어차피 저희 숙련대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해당되는 정책 자금을 맞게 잘 저희가 필터링을 해서 저희가 유리한 조건으로 다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시설 자금은 어떤 기계 설비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시면 그 자가 사업장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공장 건축, 토지 매입해서 공장 건축을 하실 수 있으시고 다 지어진 공장을 매입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어떤 경매 낙찰을 통해서 취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 중진공 시설 자금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지방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억 원까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와 반면에 운전 자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일상적인 뭐 원부자재 구입이라든지 인건비 지급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용되는 게 운전 자금입니다. 그래서 고객께서는 저희 정책 자금을 이용하실 때 사실 그런 부분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번에 운전 자금이 필요하다, 시설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창업 기반 지원 자금입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크게 그림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융자 대상 대출 금리 대출 기간 대출 한도 대출 방법인데 대출 금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1% 중반에서 뭐 2% 후반 그 정도라 그랬고 대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금은 10년, 4년 거치 6년 분할 상환, 운전 자금은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으시고요. 대신에 연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방이 있기 때문에 70억 원까지 뭐 경우에 따라서 100억 원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70억 원이라고 보고요. 대출 방법은 중진공 직접 대출,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 대출입니다. 결국 대출 금리에서부터 두 번째 있는 대출 금리에서부터 대출 방법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뭐 비슷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융자 대상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의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이면서 사업 개시 시일 7년 미만 중소기업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정책 자금이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이다. 예,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이면서 사업 개시 시일 7년 미만 중소기업인데 근데 그 밑에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3년 연속 일자리가 증가하셨거나 중진공에서 하는 내일채용 공제 가입이 유효하신 기업이거나 성과 공유 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기업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한이 붙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고용 창출, 고용 유지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어떤 수출, 고용 창출, 시설 투자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융자 대상 거기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만족을 하셔야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어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어떤 청년들에게는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대출 금리도 고정으로 이거는 2.0%로 고정으로 나가는 거고 운전 자금도 1년이 조금 더 깁니다. 일반적으로 운전 자금은 대출 기간이 5년인데 요거는 6년까지 이렇게 되고요. 대신에 뭐 대출 한도는 조금 뭐 적긴 하지만 예, 뭐 2억 원, 1억 원 뭐 그렇게 되는데
청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중요하긴 한데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떤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다. 예,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예. 그 이제 오늘 계속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기술 사업화 관련된 내용도 들으실 텐데 요거는 그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개발을 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사업화. 내가 이제 제품 개발은 완료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양산을 해보겠다. 그게 결국 이제 기술 사업화인데 그렇게 기술 사업화 하고자 할 때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 자금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다. 주로 운전 자금 그리고 시설 자금 그렇게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 거기 보시면 이제 다음 하나의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인데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었는 것을 증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뭐 특허로 이제 증빙을 하신다든지 R&D 성공 판정을 받았다는 걸로 증빙을 하시든지 뭐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 복합 금융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크게 이제 투자와 융자가 복합된 그런 금융인데 크게 이제 요건 특수 자금입니다. 성장 공유형 자금과 스케일업 금융이 있는데 성장 공유형 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IPO,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계신 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자금. 스케일업 금융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으신 기업들 뭐 어떤 뭐 한 3, 400억, 4, 500억 정도 매출 규모가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자금인데 거기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그 어떤 초록색이 이제 성장 공유형 자금이고요. 그 이제 파란색이 그 스케일업 금융인데 스케일업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기업당 150억 원 이내 프라이머리 CBO 방식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성장 공유형 자금은 어떤 CB 어떤 회사채 우선주 그런 것들로 전환사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수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인데 아무튼 특수한 자금이다.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수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담당자하고 조금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입니다. 그 크게 그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그리고 수출 기업의 글로벌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수출 기업의 글로벌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최근 수출 실적 10만 불입니다. 예,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이시면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정책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 10만 불 이상이면 수출 기업의 글로벌화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출 기업의 그 정책 자금이 지원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기반 자금입니다. 신성장 기반 자금은 기본적으로 7년 이상 기업의 어떤 시설 투자에 필요한 정책 자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이라고 해서 어떤 스마트 공장 추진 기업 중에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참여 기업 등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이다. 그리고 넷제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그린 뉴딜 뭐 그런 것도 관련해서 탄소 중립 관련 그런 정책 자금이 신규로 편성됐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약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어떤 사업을 실패하신 분들이 어떤 그 뭐 저신용자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재기 지원 차원에서 이제 신청하실 수 있는 자금이 정책 자금, 요 제도약 지원 자금인데 뭐 재창업 자금과 구조 개선 전용 자금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고요. 사업 전환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내가 어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어떤 내부 또는 어떤 외부 영향에 의해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다른 쪽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고 싶다. 그럴 때 신청하실 수 있는 정책 자금이 사업 전환 자금이다.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 경영 안전 자금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코로나 자금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 거기 융자 범위 두 번째 보시면 어떤 환율 피해, 대형 사고 구조조정, 뭐 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뭐 코로나 피해 뭐 이런 것들 예. 어떤 경영애로 해서 등 긴급한 자금 소요가 필요하실 때 신청하실 수 있는 자금이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다. 예. 주로 운전자금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전국 33개 그 지역 본부와 지부가 있고요. 관할 구역이 엄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북 남부지부 같은 경우에는 경산, 영천, 청도에 소재한 기업만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 아마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경북 동부지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포항에 그 소재하고 계신 기업은 경북 동부지부에 있는 중진공으로 정책자금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뭐 시간 관계상 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두서없이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예,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장유준 과장께서 이제 많은 내용을 좀 짧은 시간 안에 담아 주셨는데 페이지가 빨리빨리 넘어간 부분도 있죠. 안내해 드린 대로 이 모든 자료를 저희가 책자화해서 저희 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두었습니다. 편하게 다운로드해서 업무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 올려주신 글도 있고 또 저희 본청으로 메시지 주신 분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거 정리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신보나 기술보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라고 브로크님이 질문을 해주셨네요, 과장님. 예, 저희 아마 그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중앙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뭐 그 지자체 산하 기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신용 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돈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증서를 지원을 합니다. 어차피 그 시중은행에서는 그 주로 거의 대부분 담보대출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보증기금 또는 기술 보증기금에서 보증서, 즉 담보를 발급받아서 그거를 은행에 제출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방식이 이제 신보 기보의 어떤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와 반면에 저희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마치 은행이 돼서 직접적으로 어떤 바로 다이렉트로 그 대출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이 이제 중진공 지원 방식이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ADK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그 처리 기간과 관련된 질문인 걸로 보입니다. 중진공에 정책 자금을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수령하는 데까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대한 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 그 우리 기업에서 그 정책 자금 신청을 하시고 사전 상담 과정을 거치는데 사전 상담 과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고요. 저희도 어차피 계속 뭐 상담만 할 수는 없고 그 평가 동시에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뭐 어쨌든 저쨌든 저희가 그 사전 상담을 하시고 저희가 현장 실태 조사를 나가서 그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 최대 2주 이내에 일단 가부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그 이제 가부를 결정받은 날로부터 한 주 이내 이제 실제 대출금을 수령 받을 수 있으신데 그렇게 따지면 최대 3주 정도 되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맥시멈이 최대 3주고 만약에 더 빨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네. 그렇게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관과 더불어서 네. 신청하는 만큼 그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앞서 이제 공고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이제 지방 기업 같은 경우에는 70억 원까지 지원이 가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100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업 금융 같은 경우는 150억까지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다 받을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고요. 예. 어차피 저희가 이거는 대출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고객의 채무 상환 능력을 저희가 고려를 반드시 또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 반드시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적 베이스로 해서 이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차피 그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 다이렉트로 해서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을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신청을 좀 해보셔야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아주 제대로 잘 된 것 같고요.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영님이 주신 질문인데 중진공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노력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걸 뭐 어떻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그 기업이 지금까지 해온 그 과거 실적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뭐 어떻게 저희가 정책 작업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준비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뭐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뭐 준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만나서 상담을 시작하는 게 뭐 제일 맞습니다. 좋겠네요. 예, 예. 상담을 하면서 어떤 예.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될 거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미철님이 지금 올려주신 질문인데 중진공에서 정책 자금을 사업하기에 좋도록 다양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 입주 기업들에게 이런 지원 제도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도 올라와 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고가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도 각각 각 지역의 지방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문 기사의 형태로도 또 그렇게 공고가 나가고 있고 예 사실적으로는 어떤 인터넷을 통한 그런 홍보 그리고 어떤 지역 언론을 통한 그런 예, 홍보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질문들 함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장유준 과장님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내 번호 계속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번호는 경북 남부 지부 번호입니다. 지역 번호 053에 603에 3332번인데 앞서 그 장유준 과장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경북 남부 지부가 관할하는 시군이 있고 또 동부 지부도 있고 대구는 대구 따로도 전화번호가 있어요. 안내드린 대로 저희 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오늘 이게 발표 자료, 기업 설명 자료가 다 책자화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장유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그 자료집의 그 부분을 보시면 얼추 거의 마지막 페이지쯤에 각 지부별로 전화번호가 다 따로 나와 있으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계신 분들 그 해당되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